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윌리스 와틀스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 입니다. 부는 어디서 오는가?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고 특정한 이 행동을 하면 나도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부가 나에게 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처음 읽다 보면 한 30페이지쯤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 1910년대 미국에서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이나 직종으로 기회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에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1910년대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신기했었어요. 이 책은 100년이 지난 고전입니다. 100년이 지났다는 건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다는 거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이 내 손까지 왔다는 거는 내용이 좋다는 거는 당연하고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책을 보던 중에 어라 진짜 1910년대 그때가 언제야 라고 불현듯 참 귀한 책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100년 전에 산 사람도 지금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니 그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죠. 월리스 와틀스, 부는 어디서 오는가? 특정하고 효율적인 이 행동을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행해야 하는 특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기 전에 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는 무엇인가? 나는 성공하고 싶은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속물처럼 보일까봐 신경 쓰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어 보여서 따라하면 그의 수입을 내가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의 돈을 내가 어떻게 나누어 가지려고 하나? 이런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원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부유하고 싶은 마음은 더 풍족하고 충만한 삶에 대한 열망이므로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나요? 여기서 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기회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특정 분야에는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항상 다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부를 가져다 줄 자원은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어마어마해서 부의 고갈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문과를 나와서 문과인 저에게 이런 과학의 원리, 과학적 접근은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었지만 보고 읽고 또 보고 읽고 생각하니 조금씩 이해가 되는 책이었고 작지만 큰 울림이 있구나 볼수록 그렇게 생각되는 책이었어요. 여기서 작다는 거는 책이 작아요. 생각보다 이제 깊고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책이어서 엄청 두꺼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아주 작고 예쁩니다. 작가가 말하는 과학적 접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 물질에서 만들어지며 그 물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무형 물질 또는 근원 물질은 계속해서 공급된다. 우주도 이 근원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주를 만드는데 이 근원 물질을 다 사용한 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 내부와
그 사이 공간들은 형태가 없는 근원물질로 가득 차 있다. 우주의 원료인 이 근원물질이 고갈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자연이 고갈되거나 모두에게 배분될 만큼 충분치 않아서 사람들이 가난한 게 아니다라는 과학적 근거이다. 자연은 고갈되지 않는 부의 창고이기 때문에 부의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무슨 말이야? 뭐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한 5번 정도 다시 들어보시면 반드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는 불을 끌어당기는 법, 그런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 경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큰 이용 가치를 돌려주도록 해라. 상대와 경쟁 단계를 벗어나서 창조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 거래하는 방식을 검토해라. 누군가를 이겨야만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남을 물리쳐야 한다면 당장 그 사업에서 손을 떼라 라고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똑바로 명확하게 직시하라 입니다. 친구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순서대로 적은 뒤에 받는 당사자에게 직접 단어를 만들어서 읽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작위 단어를 골라서 적어 보낸 그렇게 편지를 쓰진 않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의미 있게, 말을 조리 있게 적어서 편지지에다가 아마 쓸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 우리의 바람, 우리가 원하고 싶은 것을 두루뭉실하게 가령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 막연하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키잡이가 나침판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목적지인 항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항해하는 선원처럼 명확한 그림을 늘 마음속에 두고 항상 원하는 것을 직시하라입니다. 저자는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 한,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마치 자력이 나침판을 끌어당기듯 마음을 온통 그 목표에 빼앗길 정도가 아닌 한은 이 책을 읽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목표의식, 즉 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의지가 없다면 이거는 한낱 몽상가일 뿐이다 라고 일침합니다. 끌어들임, 끌어당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 방에 멋진 책상이 필요하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책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구체화해서 머리에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책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구체화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당장 내 눈앞에 그래 옛다 책상 하고 하늘에서 책상이 뚝 떨어질 리는 만무하죠. 저자의 과학적 방법은 생각하는 물질의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책상을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계속 그리고 책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나에게 오는 중이다 라고 확신을 하라입니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하면 절대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책상이 내 앞에 도착한다,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책상이 이미 내 것이 돼서 내 앞에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책상이 올까? 책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갑자기 없던 게 어떻게 생겨? 이런 의심, 불신, 나쁜 생각, 불행, 그런 부류의 말은 일체 생각도, 배지도, 상상도 하지 말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요?
의심을 품는 아직 저는 훈련이 아직 조금은 안 된 인간이긴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움직이다 보면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힘이 당신에게 책상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냐 하면 모르는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에게 협업을 제안해 오거나 아니면 거래를 요청하거나 해서 이득이 생겨서 책상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가난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좋으니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무형의 근원 물질에 생각이 더해지고 창조로 이어지도록 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학생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한번 해보라고 하니 생각을 한 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지금 사는 집에 방바닥에 깔 수 있는 새 카펫과 집을 따뜻하게 해줄 난로 정도만 요청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카펫과 난로만 생각했고 몇 달 후에 여윳돈이 생겨 2개 다 장만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니 집의 구석구석을 생각해 나가면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전체 그림을 마음에 품으면서 특정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새해를 들어 살던 그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린 대로 집을 수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믿은 만큼 받았어요. 우리 모두도 믿은 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믿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원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감사의 법칙. 첫 번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지적인 근원 물질이 있다고 믿어라. 둘째,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근원 물질이 가져다 준다고 믿어라. 셋째,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근원 물질과 자신을 연결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더 덧붙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더 생기고 더 빨리 다가옵니다.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축복의 근원에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기 때문이죠.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감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같은 힘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마음을 담아 감사를 하면 그 힘이 방출되어서 목표한 곳에 도달합니다. 그 반작용으로 원하던 것이 즉시 당신에게 돌아오죠.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응 역시 강합니다. 의지력 사용하는 법.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지력은 나에게만 쓰세요. 정신적인 힘으로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타인을 강제하는 것만큼 잘못된 일입니다. 그게 다 상대가 잘 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의지를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오게 하려고 그것에 의지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아침에 해가 뜨도록 내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행동은 어리석고 쓸모없는 짓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의지력을 자신에게만 사용하면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난을 생각하지도 말고 가난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의 개념과 부를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내 의식을 명확하게 생각하는 방법, 의지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당장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내일부터 나는 부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말고요. 과학적인 방법에 입각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하면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무한한 부의 자원이 어느 날 내게 와서 있을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부를 일으키는 특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불을 일으키는 특정 방식,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그것에만 그치면 몽상가나 다름없다고 했던 말도 기억이 나시죠?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내가 산속 저기 깊은 곳에 금이 묻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이 다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생각한다고 갑자기 그 산속 깊은 곳에 묻혀 있던 금이 내 손에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신의 추진력으로 신이 사람들에게 일을 배분시켜서 이 세상 누군가에게는 그 금을 채굴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금 거래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당신에게 금이 들어오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금이 당신에게 왔을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해두면 됩니다. 생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생물과 무생물을 비롯해 만물이 일을 하게 합니다. 바라던 것이 왔을 때 마땅히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행동하세요. 거저 받아서도 안 되고 훔쳐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생각과 행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생각한 것은 당신에게 오게 하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금 하는 일이 당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행동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최선의 행동을 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짓 또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가가 몇 번이고 책에서 되풀이하면서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할게요. 하나,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우주의 공간 사이에 스며들고 침투하여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무형의 물질에 생각이 깃들면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든다. 셋,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의 근원 물질에 그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불을 일으키는 효율적인 방식. 사람은 자신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더 큰 자리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매일매일은 성공한 날이거나 혹은 실패한 날 중 하루입니다. 작지만 작은 성공이라도 이룬 날은 성공한 날이고요. 그런 성공한 날이 실패한 날보다 많아지게 만들면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한 날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세요.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고 과로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모든 행동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그 행동을 하는 동안 마음속 그림을 굳건히, 그리고 확고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은 여기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작가가 강조하는 말을 되새겨 볼게요. 하나,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우주의 공간 사이에 스며들고 침투하여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무형의 물질에 생각이 깃들면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든다. 셋,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의 근원 물질에 그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그리고 확고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그림을 마음속에 고정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목표를 흔들리게 하거나 마음속 그림을 흐리거나 믿음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현재 처한 환경에서 주변에 있는 사물과 사람들을 향해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효율적으로 해서 원하는 부를 끌어당기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자신은 성장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세요. 발전적인 생각을 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장하는 느낌을 주도록 하세요. 이 우주에서 발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부를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와 당신. 감사합니다.